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사로잡는 경청의 힘이라는 책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레리 바커와 키티 왓슨에 의해서 집필되었습니다. 레리 바커와 키티 왓슨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경청과 듣기 습관에 대하여 오래도록 연구해 왔으며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청의 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처음부터 제압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말로 밀어붙이면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생활 속에서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나 초반부터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하려는 행동보다도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혀가 아니라 귀에 달려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성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청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대화 중에 상대편에게 설득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중간에 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하여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상대편으로부터 신뢰감도 얻게 되고 새로운 정보도 놓치지 않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듣다 보니 대화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으로부터 얻는 정보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 흔히 달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고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말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듣는 습관부터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을 익히고 습관화되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말을 쏟아 부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책의 69쪽에 보면 우선 꿈꾸는 몽상가 유형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내지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과정 중에 중요한 정보 습득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향이 큰 유형도 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느낌이 충만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편을 배려하고자 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만 던져놓게 됩니다. 그래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상대편으로부터 평가와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경청의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이라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는 방법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도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지향적인 듣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장점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은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정이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에 쉽게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지나치게 간섭하게도 됩니다. 반면에
행동지향적인 듣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핵심에 빨리 접근이 가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무례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지향적인 듣기 성향 사람은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보 획득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지향적인 듣기 성향의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시간 낭비에 관대할 수가 없으며 시간에 대한 압박감으로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성이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므로 타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 즉 듣기 훈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청의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 없는 대화는 언제나 실패한다고 하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간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면 서로 간의 피로감만 쌓이고 에너지만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의나 모임에서 효과적인 경청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정하여 진행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여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사이클 파악도 중요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성공적인 모임 등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휴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급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자라도록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적고 있습니다. 즉, 경청의 힘 키우기는 훈련, 유인, 연습 이런 단계가 있는데 훈련이라 하면 긍정적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유인이라 하면 본인에게 상을 주는 보상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도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습이라 함은 끈기 있게 작은 것부터 목표를 정해 연습을 습관화하는 것으로 경청의 힘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는 화내지 않고 청소년과 대화하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화를 구성하는 단어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판이나 충고를 할 때는 문제성이 무엇인지 정확한 부분을 가려서 하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성을 바로 알고 교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분모가 존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말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하기 좋은 장소 정하기도 중요하겠지요. 집중할 수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산만한 장소는 아무래도 진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고 청소년들의 마음 열리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의미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발표 등에 대한 피드백과 같은 것이지요. 피드백은 적절한 타임에 간결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신뢰하고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피드백도 생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경청과 마음 열기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보고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이란 결국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진정한 힘은 말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뢰가 밑받침이 되는 대화는 상황도 바꾸는 힘이 있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료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경청을 실천해 보시고 그러한 대화로부터 파급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생활에 미치는 좋은 영향력을 기대해 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